네, 안녕하세요. 편입화학 1타 윤기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의학대 편입기출 2024 의학대 편입기출 맛보기 마지막 3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렸듯이 오늘은 경성대 그리고 대구 카톨릭대학교 그리고 원광대 마지막으로 전남대까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 어떻게 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대표적인 거 그렇게 해서 맛보기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거예요. 자, 요거 학교들 말고 기출문제가 공개되는 학교가 2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 1탄, 2탄, 3탄을 거치면서 기출문제가 공개가 안 되는 학교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공개되는 학교가 2개가 있는데, 그게 경희대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예요. 그래서 경희대랑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크게 많이 궁금해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놓진 않았는데,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중앙대하고 경희대 기출문제도 제가 9, 10월 달 기출 예상 문제 풀이할 때 다 넣어서 풀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해야 되는 경성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경성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모두 다 출제가 되는데 생물화학 각각 소문제. 자, 그리고 따로 교시가 구분이 없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45분 안에 이 총 40문제를 모두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객관식이기 때문에 OMR의 마킹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라 시간이 좀 굉장히 좀 빠듯한데, 근데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뭐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이제 형태의 문제랑, 그리고 경성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분석화학 쪽에서 좀 출제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분석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제가 고급화학에서 다뤄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 그거 배우고 나면 뭐 이거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여러분들 뭐 이제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분석화학은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화학은 제가 여기에 따로 놓진 않았어요. 대신 이제 9, 10월달 문제 풀이 할 때는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학, 유기화학에 해당하는 문제들 간단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에는 뭐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해 드렸지만, 그래서 뭐 21번부터 40번까지 화학인데, 근데 뭐 조교가 요 문제를 복기를 하면서 그냥 이제 화학은 그냥 1번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번호를 매겨놨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A, B 혼합용액의 증기압 곡선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다라 나와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맞죠, 뭐 가나, 그 다음에 가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형태가 우리가 이상용액 1대 거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지금 CS2하고 아세톤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CS2도 그 다음에 이제 아세톤도 전체적으로 증기압이 다 증가한 이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조금 약간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조금 약간 이상한 이제 형태인데, 그래서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세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CS2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증기압이 커진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완벽하게 복기를 못했고, 그렇게 해서 있는 그림을 그냥 땡겨다가 지금 붙여놓은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시면, 자, A, B 사이의 분자 간의 힘은 A 분자끼리, B 분자끼리, 맞죠? 힘보다 약하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양의 편차를 볼 수가 있죠. 요것도 약간 올라가야 되는데 좀 이상해요, 그림이.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 간의 힘, 맞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양의 편차를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 아세톤하고 CS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아세톤은 극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C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자 모멘트가 0인 무극성인 형태라,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극성이 큰 이제 거의 물이랑 좀 친한 아세톤이랑 그 다음에 완전 기름이랑 친한 CS2는 이제 별로 친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반발이다라고 그렇게 소위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용액을 섞게 되면
아세톤도 CS2도 둘 다 증기압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아세톤끼리만 친하고요. CS2끼리만 친하고 그렇게 하고 아세톤과 CS2는 별로 친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B 사이의 분자 간의 힘. 여기서 AB는 뭐 아세톤하고 CS2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분자 간의 힘은 A끼리 또는 B끼리 분자 간의 힘보다 약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 당연히 맞는 말. 아세톤끼리 그 다음에 또는 CS2끼리만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B 혼합 용액이 끓는 점은 자, A, B 각각의 용액이 끓는 점보다 낫다. 자, 이 그림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기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그냥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여기에서 뭐한 형태? 여기 지금 두 용액을 섞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용액이 섞인 요 지점에서 이렇게 직선 형태를 그어봅니다. 가장 증기압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직선 형태를 그었을 때 얘들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증기압이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니까 지금 순수한 아세톤보다 증기압이 더 크게 나와 있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아세톤보다 증기압이 더 크게 나와 있는 형태는 이 두 섞인 용액이 전체적인 증기압이 커진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세톤만의 또는 CS2만의 이제 증기압보다 더 커진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아세톤이나 순수한 CS2보다 이제 증기압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좀 더 높게 나온다. 아니, 끓는 점이 좀 더 낮게 나온다. 왜냐하면 증기압이 크면 클수록 증발을 더 잘하는 거니까 끓는 점은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순수한 아세톤보다도 지금 증기압이 더 크게 나온 걸로 보아 얘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비율로 섞여 있는 애들은 이제 끓는 점이 더 낮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인 증기압이 또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제 순수한 아세톤에 비해서는 끓는 점이 더 낮은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끓는 점이 더 높은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기압이 크면 클수록요. 얘들은 서로 간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 그리고 증기압이 작으면 작을수록 서로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보기 같은 경우에는 A와 B 혼합 용액의 끓는 점은 A, B 각각 용액의 끓는 점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쪽에 증기압이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끓는 점보다 얘들이 더 낮게 나오지만 이제 증기압이 요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기압이 여기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애들보다 끓는 점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증기압이 크다. 서로 간의 인력이 작다. 끓는 점이 낮다. 요쪽 부분. 그리고 요쪽 부분은 증기압이 작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이제 끓는 점, 요런 것들이 이제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말이 오늘 좀 원활하게 좀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알겠죠? 증기압 가지고 끓는 점을 판단하면 되고, 이 혼합용액의 끓는 점은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용액의 끓는 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 부분은 낮은 게 맞아요.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이쪽 부분은.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내가 흰색으로 줄 건 요 아래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끓는 점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0% 해당이 되는 형태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가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는 이 그림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완벽한 그림을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학생이 요거 좀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 복귀해온 이제 조교가 요걸 이제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림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놨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제 문제에서 보기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어지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맞죠? 비슷한 문제 나오면 안 틀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양의 편차이기 때문에 용해열은 당연히 0이 아니다. 자, 요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의 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싫어하는 애들이죠. 얘들을 억지로 섞어주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델타 H 용해는 흡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A와 B 혼합용액은 라우레 법칙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 라우레 법칙을 따라가면 이상용액을 만족하는 형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상용액이 아니에요. 비이상용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의 편차나 양의 편차가 있는 애들은 비이상용액이라서 라울의 법칙을 100%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림만 좀 약간 학생이 완벽하게 좀 그려왔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학생이 복기를 못 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비슷한 그림을 넣는 이제 형태로서 그래서 얘가 막 이렇게 100%딱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I 단위계에서 사용하는 뭡니까? 적두어. 자, 그러니까 요 단위는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기초 시간에 뭐 항상 하는 형태로 굉장히 간단하다, 그죠? 펜토미터.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거든요.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미터가 붙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펜토미터면 뭐 당연히 뒤에 미터 이렇게 이제 붙겠죠. 펜토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맞는 얘기. 자, 나노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는 틀렸어요. 자, 그리고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거는 맞는 얘기.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가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제가 화학에 기초하면서 하는 파트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전혀 틀릴 리가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자, 훅강도 구하는 공식. 자, 요거에서 좀 약간 학생이 완벽하게 복기를 못 해왔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요런 이제 문제와 굉장히 이제 유사한 형태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 예시 문항을 하나 넣어놨네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어-람버트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고급 화학에서 자외선 분간법 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리는 아주 이제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형태. 자, 그래서 우리가 비어-람버트 규칙 같은 경우에는 몰 흑강계수 이슐론은 농도 곱하기 셀의 길이 그리고 흑강도 A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몰 흑강계수가 얼마다? 4.32 곱하기 10의 3승이다. 그리고 농도 C다. 그리고 여기 셀의 길이가 얼마다? 0.5cm. 맞죠? 보통 일반적으로 1cm 들어갔는데 여기는 0.5라고 해서 이 셀의 길이를 0.5를 넣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흑강도가 0.43이다. 따라서 C. 자, 그래서 우리가 C를 구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특정한 농도 자체는 여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순수한 화합물 A를 녹여가지고 10ml 용액을 만들었는데 요 중에 1ml를 취해가지고 100ml로 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분간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1ml를 채취해서 100ml로 물켰기 때문에 농도가 지금 현재 얼마가 된 거다? 얘들 같은 경우는 100분의 1이 된 거다. 그래서 농도가 지금 100분의 1로 줄은 상태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처음 10ml에는 이제 농도가 얼마였었냐? 그렇게 해서 처음 10ml, 여기서는 지금 농도가 어떻게 될까? 이 중에서 채취해가지고 결국은 얘들이 1ml를 100ml로 100분의 1로 농도를 물켰으니 그러면 물키기 전의 농도는 100배 더 진한 형태가 되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처음 농도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분의 1배로 물킨 농도가 자, 이게 지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그럼 물키기 전은 얼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다. 맞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은 2번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 뭐 처음 배우신 분들은 되게 좀 약간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우리 고급화학 시간에 맨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의학대에 굉장히 많이 기출되는 문제의
이제 그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유기화학 문제네요.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가 보시면 자, 요렇게 할게요. Cl.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터셔리 뷰톡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E2 반응이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H. 자, 여기 땡땡이 H 때리고 결합전자 놓고 Cl 안녕.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타이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터셔리 뷰톡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2를 잘 못하죠. 벌키 베이스, 덩치가 큰 연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E2 반응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만들었다? 스타이렌을 만들었다. H 플러스, 맞죠? H3O 플러스가 얘가 산하고 물하고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H 플러스를 데려오면 자, 여기에 이렇게 뭐다? 2차 벤질 양이온을 만들게 됩니다. 3차랑 동급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정한 형태의 그 3차 탄소 양이온과 거의 동급인 굉장히 안정한 탄소 양이온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OH, H 땡땡 플러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썼던 산촉매를 재생하거든요. 가서 H 한 마리 데려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가나다라 있는데, 자, 가하고 나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들이 OH가 붙어 있는 위치가 다르다, 그죠? 똑같은 건데. 그래서 가, 나 중에서 여기서 주생성분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코브니코브 규칙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좀 더 안정한 주생성분은 여기는 나가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틀렸고 나는 맞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이제 화합물로 지금 반응을 시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달을 보시면 Cl 똑같네요. 터셔리 뷰톡시. 그러면 여기에 H 있는 부분에 E2 반응.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스타일엔 만들고요. HBr이다. H 플러스 먼저 들어가고 마르코브니코브 규칙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안정한 3차 탄소 양이온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Br-가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Br이 들어가죠.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나 중에서 주생성물 고르는 거, 이것도 다라 중에서 주생성물 고르는 그런 이제 형태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답이다라는 거죠. 마르코브니코브 규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E2하고 같이 이제 연결된 그런 이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다는 틀렸다, 그죠? 그리고 라가 맞습니다. 딱 여기 원하는 위치에 잘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나와 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학대 같은 경우에는 유기가 막 피트처럼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수준이라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기를 항상 이제 마지막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유기 자체가 굉장히 쉽게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라 그래서 충분히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 맞추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기에 너무 힘을 많이 쏟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성대 문제 여러분들 맛보기 다 보셨습니다. 나머지 남는 문제는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그 9, 10월달 문제 풀이할 때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구 카톨릭대학교 한번 볼까요? 객관식이 15문제, 얘는 주관식 서술형이 5문제. 주관식 서술형이 이제 그냥 대놓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 학교가 연대미래랑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교입니다.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주관식 서술형이 막 두세 문제씩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들도 있는데, 근데 뭐 거기에 해당하는 뭐 주관식 서술형은 해봤자 뭐 단답형? 뭐 그런 이제 형태라 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대구 카톨릭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연대미래. 거기는 이제 연대미래는 올 서술형. 왜 그런지 서술하세요. 그럼 이제 문제들도 되게 많고 계산 과정도 서술해야 되고 그리고 대구 카톨릭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주관식 5문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보세요. 한 문제당 8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8점이면 이 주관식 서술형만 해도 총 40점 그렇게 하고 객관식은 하나당 4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3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이 좀 약간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5점짜리도 있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관식 서술형까지 잘 풀어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구 카톨릭 대학교가 얼마 뽑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 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학생이 이제 시험을 쳤을 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수업 시간에 한 거 위주로만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히 뭐 잘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 카톨릭 대학교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2시간 풀로 생물하고 화학하고 그냥 문제를 다 던져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포 용지에 객관식 서술형 답안을 전부 다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OMR에 마킹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요런 이제 형태의 비포 용지의 답안지에다가 1번의 답 뭐, 2번의 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따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이제 형태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생물화학 마음대로 풀어도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OMR에 맞죠? 그렇게 해서 얘가 객관식 답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갑자기 OMR이 나왔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오면 요건 지우고 갑자기 얘가 왜 들어갔지? 그래서 조교가 이거 잘못 보내줬나 봐요.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OMR 이거는 아니고 그리고 팔지선다형이라서 알아서 적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여기에 번호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1번부터 그 다음에 보기가 8번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번호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OMR 없어요. 그냥 비포 용지에다가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3번에 몇 번 이렇게 적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도 못 쓰게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연필로 뭐 여러분들 뭐 전체적으로 답지를 적기 때문에 연필 샤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볼펜이라든지 이런 걸로 답안지 적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뭐 여러분들이 화이트로 그러니까 볼펜으로 해가지고 화이트로 뭐 지우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한 학생도 뭐 샤프로 그냥 풀어서 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필하고 지우개만 쓰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엔트로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과정이 나머지랑 반대인 것을 고르세요. 자, 고체가 지금 물에 녹았어요. 이온화되면서 여러 개로 지금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 전에는 고체 결정을 이루고 있다가 얘가 물에 녹아가지고 액체가 되면서 좀 더 무질서해진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덩어리가 물에 용해된다. 자, 요 놈도 마찬가지죠. 델타 S가 0보다 큽니다. 덩어리로 뭉쳐져 있다가 물에 용해되면서 얘들이 더 무질서해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엔트로피가 0보다 커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자, 그리고 수소가 연소가 돼서 수증기가 된다. 그러면 EH2 가스, O2 가스, EH2O 가스. 자, 기체가 몇 몰이다? 전체 3몰입니다. 그리고 여기 2몰. 그래서 델타 S는 0보다 작죠. 기체의 몰수 감소, 엔트로피 감소. 맞습니까? 자, 그래서 1번, 2번이 지금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네요. 기체의 몰수가 감소해서. 그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그리고 CO2가 승화가 돼서 CO2 가스가 된다. 자, 그래서 솔리드에서 가스로, 고체에서 기체로 당연히 엔트로피 증가합니다. 맞죠? 기체로 가면 더 무질서해지죠. 자, 그리고 3산화황 기체가 분해돼서 얘가 2산화황과 산소를 만들어낸다. 3산화황 SO3 가스가 SO2 그 다음에 2분의 1 O2 뭐 전체적으로 다 2를 곱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우리는 충분히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반응 전에 1몰, 기체 1몰, 반응 후에 1.5몰입니다. 몰수가 증가했어요. 기체 몰수. 기체 몰수가 증가했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 이거 답이 3번이라는 거 아무도 안 틀리는 문제다.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무색인 경우. 자, 우리가 차기온이 무색이다. D0. 자, 우리가 요게 차기온이 색깔을 띠는 게 DD 트랜지션, DD 전이, D오비탈 간의 전이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D오비탈에 전자가 없으면 전자 전이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D0 무색. 그 다음에 D10 이것도 D오비탈에 전자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들을 전자 전이 못한다. 그리고 D5 고스핀 상태. 자, 이때도 얘 같은 경우는 전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팔면체 기준으로 T2G 그 다음에 EG 했을 때 얘가 고스핀이 D5 고스핀이 이런 전자 배치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이 전자가 여기로 전이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전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핀이 똑같은 홀 전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 전이를 할 수가 없다. 거의 무색을 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애들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잘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 보도록 하죠. 자, 가는 지금 크롬이 3+예요. 자, 얘가 중성 리간드로서 여기 Cr-3마리, 3-, 그 다음에 여기는 3+. 그래서 크롬 3+는 D3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요 놈은 무색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같은 경우에는 CN-6개. 그래서 -6, 여기가 +3. 그러면 여기 철이 +3이 됩니다. 그래서 Fe3+. 자, Fe3+ 같은 경우에는 D5거든요. 그래서 얘는 D5가 맞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CN-가 굉장히 강한 리간드라서 얘는 저스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무색인 놈 D5 고스핀하고는 여기 저스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같은 경우에는 SO4 E- 그리고 중성 리간드 E-니까 Z10이 E+예요. 그래서 Z10 E+는 뭐다? D10이다. 여기 되네요. D10 맞네. 그래서 다는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같은 경우에 카드뮴. 자, 카드뮴이 아연 바로 밑에 있는 12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일단은 Cr- 2개 E-,
여기가 2 플러스. 그래서 카드뮴 2 플러스다. 그래서 12족에서 전자 2개 빼버리면 s오비탈 전자 2개 날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D10. 그래서 이놈도 무색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다와 라가 되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충 용량이 제일 큰 거 물어봤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세트산이 들어갔어요. 아세트산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적을까요? 아세트산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COH. 자, 우리 수업하는 학생들은 다 이제 알고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혹시나 모르는 학생들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에서 아세트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아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실기의 ACOH. 공식적인 표기법이에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식적인 표기법이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입에서는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0.1몰 그 다음에 50ml 0.1몰 곱하기 50ml 하면요. 얘는 5mm몰이에요. 그리고 NaOH 0.1몰 그리고 얼마? 50ml 5mm몰이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대1 중화 반응하고 나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완충용액이 안 돼요. 맞습니까? 100% 중화 반응 다 하고 나서 당형점에 도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완충용액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0.5몰 곱하기 50.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5mm몰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NaOH 0.5몰에 50.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25mm몰이거든요. 이것도요, 얘들이 1대1이라서 중화 반응 다 하고 나면 얘가 당량점이다. 완충용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CO-예요. 나트륨이 지금 여기에 지금 빠진다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세트산 음이온 0.2 곱하기 50. 자, 그러면 얘는 10mm몰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H 플러스 HCl 얘기하는 거죠. 0.1몰 50ml. 그래서 얘는 5mm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중화 반응을 하는데 딱 절반만 중화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반당량점입니다. 반당량점이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ACOH와 그 다음에 ACO-가 1대1로 존재하는 굉장히 좋은 완충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번은 완충용액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완충용액입니다. 산과작용기가 1대1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3번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4번하고 5번도 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0.05 그 다음에 이제 50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5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보시면 ACO- 0.05 곱하기 50 2.5mm몰 HCl이 0.01 곱하기 50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0.5mm몰이에요. 자,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산도 작용기도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3번에 비해서 양도 작고요. 왜냐하면 얘가 절반만 중화 반응하면 여기가 5mm몰, 여기가 5mm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5mm몰, 5mm몰로 1대1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하고 나면 ACOH가 여기에 산이 있는 만큼 0.5만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ACO-는 여기에서 0.5만큼 반응했으니까 2mm몰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 작고 얘 같은 경우는 산하고 짝연기가 1대1도 아니고 3번에 비해서는 좋은 완충용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 자, 여기에서 NH4OH.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다? 0.2몰짜리 50ml.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얼마다? 여기가 10mm몰.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에 HCl. 자, 이게 얼마? 0.5몰짜리 50ml. 그래서 25mm몰이에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은 여기는 OH-하고 여기에 H+하고 중화 반응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남았다? NH4+가 남았고요. 자, 이거는 다 중화 반응하고 그 다음에 H+도 지금 남았어. 여기에 10하고 25니까 그러면 얘가 15mm몰만큼의 H+도 남아있는 형태.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 보니까 H+ 산도 남았고 NH4+ 얘도 지금 약산이에요. 얘도 산으로 작용하네. 둘 다 산으로 작용하는 애들이라 이거는 완충용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충용액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 1번, 2번, 5번이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완충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더 좋은 완충용액은 여기 있는 3번이다. 맞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기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냥 이론 시간에 바로 하는 형태의 문제. 자,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요. 벤젠고리.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꺾어서 그릴게요. 원래라면 얘 같은 경우는 180도 각도로 그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탄소가 하나 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서 제가 일부러 꺾어서 그리는 겁니다. 제가 수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BH3 하시면 얘는 마르코브니코브 규칙에 반대되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H, 그 다음에 BH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H2O2 OH- 이렇게 처리하면 이 배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BH2가 떨어지고 OH-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이중결합하고 H하고 OH.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르코브니코브 규칙에 반대되게끔 OH가 들어가는 요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끝났냐? 아니죠. NOL이에요. 그래서 토토머화. 그렇게 해서 이 NOL이 어떤 형태로 케토폼으로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들은 여기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최종 주생성물이다.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분자 궤도 함수 이론에 따르면 네온2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거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어요. 자, 네온2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네온2의 결합차수가 0이라서 그렇습니다. 결합차수가 0이 나오려고 하면요.
결합성 전자랑 반결합성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면 결합차수가 0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결합 전자수랑 반결합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결합차수가 0이다. 맞습니까? 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 전자가 들어있는 분자가 불안정하다. 파이 전자 들어있으면 안정해져요. 결합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스타 당연히 불안정한 거 맞긴 한데 이게 네온2가 안 만들어지는 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온2가 약한 파이 결합. 네온2는 얘가 약한 파이 결합 형성 못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온2는 결합을 형성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네온2 만약에 있다면 얘는 반자성이에요. 홀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카대도 그렇게까지 막 문제가 어렵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걸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 자, 이렇게 대구 카톨릭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는 원광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자, 그래서 특히나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전적대라든지 이런 거 전혀 보지 않고 온리 토익 성적하고 시험 성적만 봐요. 그리고 대구 카톨릭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전적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 않고 일단은 시험 성적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부분들 맞죠? 뭐 학점도 조금 약간 보긴 하는데 학점도 심각하게 보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일단은 뭐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고 한다면 대구 카톨릭대학교하고 원광대하고 딱 두 곳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원광대하고 대구 카톨릭대학교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특히나 원광대는 더 많이 지원을 하죠. 더 원광대는 뽑는 인원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광대도 나름 이제 우리가 속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화학 시험을 치는데 50분에 4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게 예전에는 50분에 50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수가 너무 많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문제를 줄였다라는 거죠. 그 10문제 줄인 지가 지금 한 이제 4, 5년 정도 돼가네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전에는 50문제 50분 막 이렇게 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빨리 잘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복귀하러 간 조교는 굉장히 자세하게 요 부분을 적어놨어요. 올 객관식이기 때문에 OMR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생물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 20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공부할 시간 또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보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화학 시험 요렇게 치게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올소파라 지향성. 자, 이거 원광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약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되게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푸는데 진짜 딱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가지고 탁탁탁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 이제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좀 약간 우리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절반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략을 이렇게 짜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풀 수 있는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이걸 1번부터 순서대로 그냥 쭉 계속 이제 푼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시간 모자라서 뒤에 거 다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걸 이제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쫙 풀고 그 다음에 이제 OMR에 마킹을 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형태로 맞죠? 내가 이제 지금 이 문제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맞죠? 그러니까 뭐 계산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약간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건들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많이 풀고 정확하게 또 많이 맞추고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여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애들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론 시간에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전자 끌개죠. 메타지향성. 이것도 전자적 끌개라서 메타지향성.
자, 얘는 전자 끌개인데 올소 파라 지향성입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요거는 전자주기라서 올소 파라 지향성. 요것도 전자주기예요. 올소 파라 지향성. 얘는 끌개라서 메타 지향성.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얘는 올소 파라 지향성 몇 개다? 3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 원광대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깔끔하게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건드리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먼저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바로 직관적인 문제예요.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H2 플래티늄. 자, 수소 촉매하에, 백금 촉매하에 수소 첨가 반응이다. 그러면 얘는 2가지가 나오거든요. 얘들은 신첨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이제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붙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요거 지금 여기에 H를 빼먹은 것 같아요. 이게 답이 맞게끔 나오려고 하면 여기에 H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카이랄 중심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H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메틸기 2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앞으로 시스1, 2. 그리고 요 놈도 마찬가지로 둘 다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메틸기 2개가. 그래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스1, 2. 자, 요거 2개는 매조로서 같은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생성물의 개수는 우리가 1개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카이랄 중심은 여기랑 여기 카이랄 중심은 2개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합성 시간에 그냥 늘 푸는 형태의 기본 예제 중에 예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는 심지어 연고대, 의대 공통으로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 SN12, E1, E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기가 더 있었는데 학생이 다 복기를 못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복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복기해 놓은 보기라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SN1 반응은 기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맞죠? 그렇게 해서 이 같은 경우는 기질에 대한 1차 반응이라 농도에 비례하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SN1 반응은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SN1의 반응 속도는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SN2 같은 경우는 친액체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 자, 요거 맞는 얘기죠. SN2는 2차 반응으로서 기질에 대한 1차, 친액체에 대한 1차. 그래서 전체 2차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액체의 농도에 반응 속도가 영향을 받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SN1은 극성 양성자성 용매를 사용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SN1에 어울리는 용매는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극성 양성자성 용매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놈이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거 맞아요. 일단은 복기된 보기에서는 다 맞는 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SN12, E1, E2는 원광대에서 꼭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출제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 제가 또 뭐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잘 볼 수 있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잘 푸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유화물에 대한 명명법. 자,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기가 다 복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암모니아가 지금 6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헥사암민 맞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3가 이온이다. 맞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헥사암민, 코발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Cl 들어가는데 클로라이드. 자, 절대 요거는 내가 뭐 일반 학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어차피 코발트가 3가라고 가르쳐 줬으면 Cl-가 3마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리클로라이드 하면 오히려 틀리는 거. 그냥 클로라이드라고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기된 보기로서는 기억하고 니은이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50분 만에 그걸 다 적는 게 불가능하다.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문제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고과학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아주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파이 받계 리간드, 파이 주계 리간드, 시그마 주계 리간드. 제가 구분해가지고 LFT, 리간드장 이론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뭐, 이거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학생들 그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장 강한 파이 밖에. 자, 우리가 대표적인 파이 밖에 리간드는 CN-, 그 다음에 CO, 그리고 NO2, 그 다음에 또는 페난트롤린,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놈들을 우리가 골라주면 된다. 자, 일단은 여기는 EN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주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BR-는 파이 주계라서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들 중에 CO나 CN이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택하면 답이 되는. 이런 것들도 보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아주 쉬운 문제. 그래서 이거는 시험 치러 간 학생들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췄다. 맞죠?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원광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애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대서 푸는 문제가 한 이제 거의 절반 조금 약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10분 정도면 전부 다 해결을 해요. 이건 이거네, 이건 이거네, 이건 이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여러분들 거의 뭐 10분 안쪽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30분 가지고 계산해서 푸는 문제, 해봤자 20문제 살짝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또 이제 다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광대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이제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공부해서 시험 치러 가는 애들은. 그래서 일단은 문제 푸는 여러 가지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면 보자마자 딱딱딱딱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작년에 원광대 합격한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뭐부터 해버리고 전체적으로 쭉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눈에 띄는 거,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거, 그거부터 싹 다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이제 얼추 비슷하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놈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 애들 뭐 어느 정도 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틀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합격한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화학에서 한 몇 개 정도 틀린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뭐 많으면 한 3개, 4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합격 컷은 그 정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광대는 생물이 쉽게 나와요. 그래서 화학에서 결판이 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대든 치대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한의대든 약대든 전부 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에서 전부 다 결판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학을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화학시험 잘 치는 애가 합격하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원광대 같은 경우에 제가 그 합격생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시험 다 치고 나서 학생들하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있었대요. 밥 먹고 있는데 시험 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뒤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화학 1등이라고, 합격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시험지 받자마자 OMR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수 쫙 매겨가지고 거기에 1등한 애들한테는 특별히 전화를 주는 그런 이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그 해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학생은 진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학생들도 전부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남대예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작년에 시험 친 학교들, 화학하고 생물하고 시험 친 학교들, 그래서 그 학교들 중에서 문제를 공개 안 하는 학교들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스타일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전남대가 제일 마지막이다.
자, 일반화학이 13문제, 유기화학 12문제. 그렇게 해가지고 16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앞에 1번부터는 생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오지선다.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전남대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있게 출제를 하는데, 근데 작년에 전남대를 치러 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다른 학교랑 막 겹치면서 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뽑는 학교로 다 몰리는 바람에 그래서 전남대를 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자, 그렇게 해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 해서 나와 있어요. 화학식량도 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해서 분해하면요. Na2CO3 이산화탄소 물.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아주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이 지금 뭐만 딱 들어가 있다? Na2CO3. 이게 아무것도 없다가 만들어지는데 얼마? 106분의 53이 만들어진대요. 자, 결국은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플러스 2분의 1몰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똑같이 2분의 1몰이겠지. 여기도 플러스 2분의 1몰이겠지. 맞습니까? 왜? 1대 1대 1 반응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몰이겠죠. 2대 1대 1대 1 반응이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저기 기억, 니은, 디귿 보기 한번 볼까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자수는 얘 같은 경우는 아보가드로 수다.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말 그대로 뭐예요? 1몰이죠. 그래서 여기서 반응한 애는 1몰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CO2에 대한 부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산화탄소 부피 지금 얼마? 이산화탄소가 2분의 1몰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1몰당 STP 조건에서 부피는 22.4리터. 2분의 1몰이면 11.2리터가 됩니다. 11.2리터 맞다,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귿에 STP에서 H2O와 그 다음에 CO2에 대한 부피비를 물어봤어요. 자, STP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랑 얘랑 몇 대 몇이에요? 몰수가 1대1. 부피비도 몇 대 몇? 당연히 1대1이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9대 22 아니다. 1대 1이다. 9대 22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 화학식량을 2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적어놨죠. 근데 뭐 여러분들 화학식량하고 부피하고는 전혀 단 1도 관계가 없습니다. 부피는 몰수와 관계가 있고 몰수가 1대 1이기 때문에 부피비도 당연히 1대 1. 이런 거에 낚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번 리튬부터 세슘까지 1족 원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학생이 이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복귀하는 와중에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는 게 4개고 그 다음에 틀린 게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보죠. 양이온이 될 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전자 잃어버리면요. 최외각 전자 껍질 날아가고 유액전화 증가하면서 사이즈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유액전화가 작다라고 했는데 자,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게 얘들을 어떻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거든요. 원자 반지름이 커질수록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유액전화는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커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액전화는 증가하게 된다. 맞죠? 그렇게 해서 2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다라고 했는데 자, 이온화 에너지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원자 반지름 크고 자, 요거는 복귀가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한데 자, 일단은 원자 반지름이 크다는 것은 밑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 하나 받아들일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게 뭐예요? 전자친화도죠? 전자친화도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항상 크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1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최외곽 전자 제거하는 거고 2차는 핵심부 전자 제거하는 거라 2차 때 이온화 에너지가 확 커져요. 1차보다 언제나 항상 큰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유일하게 틀린 건 2번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NO 플러스, NO 마이너스. 자, 이거 첨자가 제대로 학생이 이제 입력을 안 해놨는데 제가 적을게요. NO 플러스, NO 마이너스, N2O, 그리고 NO2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거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 우리 너무나 많이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구조를 딱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그래서 NO 플러스는 이렇게 3중결합, NO 마이너스는 2중결합. 우리 수업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 이론 시간에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N2O는 그 다음에 NO2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어요. 자, 결합차수. 자, 결합차수는 NO 플러스. 자, 이게 반도 오더가 3차예요. MO를 그려보면 우리 바로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반도 오더가 얼마다? 얘는 2차. 그래서 결합차수가 NO 플러스가 더 크다. 그렇게 해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의 수. 자, 요거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NO-가 비공유 전자쌍이 맞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NO 플러스에서 형식전화 물어봤어요. 자, 형식전화는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아니지. 여기가 제로, 그리고 산소가 플러스 1이죠. 요것도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질소의 형식전화가 플러스 1이 아니라 0이다. 맞습니까? 여기가 0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틀린 건 3번이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N2O. N2O는 이런 형태로 직선형이죠? 중심원자 혼성화 SP예요. 직선형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2 마이너스. 얘들은 모두가 옥텟을 만족한다. 옥텟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8개, 얘도 8개, 얘도 8개. CNOF는 웬만해서는 다 옥텟을 만족하는 루이스 구조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옥텟을 만족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4번하고 5번은 다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남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기출 공개 안 된 학교들, 조교들이 다 열심히 복귀를 해놨어요. 안 그럼 또는 이제 시험 치러 간 학생들이 그래서 저한테 복귀해서 주는 이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출문제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궁금하죠? 풀어보고 싶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9월달에 오셔가지고 기출문제 마음껏 다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의학대, 그러니까 의학대가 아니죠. 의대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의학대를 좀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편입 TO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고대랑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의학대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도 훨씬 더 이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 반드시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의학대 또는 연고대 충분히 여러분들 노력함에 따라서 올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TO도 많이 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꿈꿔왔던 연고대라든지 또는 의학대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년 돼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과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만 하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의학대 기출 맛보기 그렇게 해서 총 1탄, 2탄, 마지막 오늘 3탄까지 다 해드렸고, 나머지 남아있는 기출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9, 10월 달에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9, 10월 달에 만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